도대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것인가? 너무나 다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분을 좀 모셔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네, 힘들어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달려야 한다. 현재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전 요즘에 검찰하고 법원하고 네. 최상목이라는 사람 보면요, 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피꺼솥. 네. 박주민은 피꺼솥이다. 살다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뭐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따른 결정이 없었어도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더 나아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임명 안 하면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히히히히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황당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경우까지 다 생각해서 처벌 조항을 국회에서 만들어 두어야 이게 입법 미비의 수준인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의 범주잖아요. 상식.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야. 당신 이거 안 하면 위헌이니까 헌법을 위배한 거는 굉장히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야. 라는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분도 서울법대 출신인데. 아니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직무유기로 네. 고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별도의 처벌 조항 없어도 예. 문제는 이 처벌을 담당하는 조직이 검찰이잖아요. 그러네. 완전 이거는 진짜 한통속이네. 한통속. 아수라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통속 돼가지고. 예.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 법꾸라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꾸라지라는 건 보통 법이 있고 약간 구멍을 이용해서 잠깐 얄밉게 빠져나가는 걸 법꾸라지라고 하는데 예. 헌재 결정 있는데도 안 하는 건 법꾸라지가 아니지. 법을 쥐어 패고 있는 거예요.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 법에. 법폭행이에요? 네, 법을 살해하고 있어요 지금. 법살해. 네. 사법 살해범이다. 네. 예. 근데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그 보수 언론들은 뭐 이게 마치 뭐 정치적인 판단의 재량이 있는 영역인 양 다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엄청난 거하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끼리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그러고 있고 뭐 결혼도 막 연결돼 있다 그러고 지연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고 또는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서로 발목 잡고 있다 그러지. 그 한 동네 살잖아. 다 강남에. 네, 다 그런 놈들 한 200~300명이 지금 나라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전체, 검찰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심우정, 직위원 이런 특정인들이 짬짬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판단을 하고 그냥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알아서 다투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끝. 아니 심지어 최상목은 헌재가 너 위헌이야. 근데 그럼 뭐 어때? 근데 이런 애들이 공직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공직자가 이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원이 판단을 냈을 때 그 판단을 존중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장 구속 취소 윤석열 해주고 난 다음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이 지금 다 나도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구속 피의자들 다들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나한테 이게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지금 검찰과 법원은 실제 하는 거 아닙니까? 혼란이.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대로 해. 날짜로 계산해. 이렇게 통지를 한 거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사람이 공직에 그것도 엄청난 고위직에 있으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있는 나라인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어요 이제. 자 의원님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신장식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일단 모든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그 첫 출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취재하시죠. 헌법재판소 주변을.
취재는 안 해도 네. 자꾸 와서 얘기를 해줘. 야, 의원님 좋겠다. 우리 계속 전화해야 되는데. 기자님처럼 막 전화하고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와서 이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막 얘기해줘. 너무 부러워요, 의원님. 진짜 부럽다. 아니, 삼성 국회의원. 그 사람들도 뭔가 걱정되니까 그렇겠죠. 물어다 줘. 예. 근데 막 물어주는 얘기가 다 달라. 야, 저는 하루 종일 취재하는데, 야, 진짜 부럽다. 예. 의원님, 그래서 다 물어다 주는 얘기를 종합하면. 네. 이게 종합한다고 해서 이게 또 올바른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기초값 자체가 네. 다 허위면 그걸 아무리 종합하고 그렇죠. 정리해도 허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고 예. 듣긴 들어도 예.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지도부나 예. 이런 분들도 와서 자꾸 물어봐요. 너라면 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박주미 의원님 모신 거예요. 그냥 예.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제 막 주진우 주진우 거기 경공 나갔더니 하도 얘기를 저도 예. 얘기했는데 들은 얘기는 이래요. 제가 들은 예. 얘기를 좀 종합해 들은 얘기. 보면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저한테 뭔가 가져다 주는 사람 중에 신뢰할 만한 고레벨에 신뢰할 수 예. 있는 사람 얘기라면 예. 2명 정도가 예. 내용이나 결론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 절차 문제. 네, 절차 문제. 예. 뭐 절차 문제를 좀 넓게 보면은 예. 어떤 증거의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밀하게 예. 하나하나 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다. 약간 고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고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요 2명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네요. 2명 정도라고 했으니까 뭐 2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알파. 거고요. 2명 정도로 누군지가 확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겠죠. 확 지나가는데 뭐 꼭 그 두 사람만 아니더라도 판결문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든지 네. 여러 목적과 취지로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절차의 문제가 이게 지금 구속 취소도 결국에는 절차 문제로 지규현 판사가 9시간 45분 도가있음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다 보수적으로 따져도 47분 전에 기소한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규현 판사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한 거 말이 안 되는 걸로 다 결론이 났을 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예. 검찰이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날로 그냥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막 벌어지는데 이게 핵심은 이제 구속 취소도 결국엔 절차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2명 정도가 절차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서 절차를 가지고 다툰 적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절차 가지고 다툰 부분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관련된 부분은 계속 다퉈왔고 저쪽에서 증거? 네. 윤 측에서 다퉈왔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윤 측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헌재는 나름대로 박근혜 탄핵 때부터 세웠던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그 기준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드렸을 때 네. 결론이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갑자기 깜짝 등에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대부분 들리는 얘기는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간 정도는 좀 조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간을 조정하려는 이유나 목적은 뭐예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그런 거 3월 26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헌재가 대선의 출발점을 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선의 출발점을 그 뒤로 미룬다. 그러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거기까지 넘어갈 수는 없죠. 거기까지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넘어갈 수 없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그래서 한간에서 3월 28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월 28일 설. 네. 예. 근데 저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지도 않고. 그죠? 예. 예. 우리가 여기서 그 상식에 반하는 것 같은데. 그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고의적으로 보일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고의로 기일을 늦추고 있다라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보인다고 그분이 전달했을 때는 고의적일 정도로 보일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는 거죠. 저도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물어봤더니 특정 어떤 재판관의 스타일을 도축장에 소가 끌려오면 도축사 네. 뭐 분들이 이제 쫙 발라내는데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뼈를 발라내는 정도의 법리를 세운다. 그런데 내용은 결론은 항상 황당한 결정을 내리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 판사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무슨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다. 맞아요. 네.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맞아요. 예. 뭐 그리고 우리가 막 선의에 기대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야. 그런데 지규현 판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법조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상식에 반하는 결정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구속 취소가 결정타였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예. 그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예. 또 검찰이 직시한 걸 안 할 것이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그래, 맞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문정 검사조차도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고 예.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왔던 이문정 검사조차도 직시한 건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 예. 근데 안 굉장히 했다. 황당한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제가 특수부 출신의 그 전직 검사 한 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그 헌법과 법으로 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아니 최상목만 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헌재가 결정 나면 우린 따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헌재가 판결에도 안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웃기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 고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을 존중해 주십시오. 법을 따라 주십시오. 적어도 법원이 판결을 하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에 뭐 기름을 붓고 있는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보수 언론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쓸어버릴 수. 제 막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하여튼 구속 취소됐을 때 이후로 막 저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거든요. 진짜. 참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14,0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참 큰일인 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계몽령 얘기를 꺼냈어요. 계엄들이래. 국민들이 계엄으로 야권의 행태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계몽령 얘기를 꺼내는데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다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법사위에 있는 어떤 국민의힘 의원하고 차를 마시면서 솔직담백한 얘기를 오랜만에 나눠봤는데 네. 계몽령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의원님한테? 네. 근데 이분 율사예요. 율사 출신인데 의원님한테 네. 권영세 이 사람도 율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한테 뭐래요? 의원님은 계몽이 안 됐냐고 물어봐요? 그 계몽령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다 이러면서. 아유, 진짜 우리 다 같이 피꺼소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국민을 참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평생 국민을 정말
그 전직 특수부 검사는 평생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이제 시작이다. 벌써 지치면 안 된다. 앞으로 할 일은 더 크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지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의 민낯을 제대로 봐두시고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까먹지 마라.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대부분 율사 출신이에요. 나경원 이런 사람들 맞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법을 무기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얻어왔던 사람이고 그걸 발판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꺼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건 전혀 헌법과는 상관없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렇죠. 숱하게 왜곡하고 내렸다 줄였다 하는 법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걸 계몽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실체적 요건하고 절차적 요건 지키지 않은 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계엄이. 그럼 이거 절차 위배고 그 헌법과 법 위반이잖아요. 뭐 중대하냐 아니냐 가지고 좀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국회에다가 군대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중대성도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계엄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국회에 대한 군사적 개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다 이미 자명하게 결론이 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오로지 자기 정당의 정치적 이익밖에 고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헌재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다라고 결정까지 내렸는데 히히덕거리면서 임명 안 하는 최상목은 헌법을 지금 발로 짓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참나.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차분해지고 싶어요. 국민들은. 네.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일테면 이런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완전 가이드야. 이렇게 해 검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원래 우리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 항고하면 위헌인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지. 자기가 왜 그걸 판단을 해요? 법에 따라서 네.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권한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라고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따라서 요건 하지만 이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저기 헌재에 좀 판단 좀 받아볼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예. 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멋대로. 진짜 황당한 게 이놈의 법무부와 검찰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인권 침해적인 그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쌍용 자동차에 대한 국고 손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뭐 국가에 대한 부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얘네들이 인권을 지키고 싶고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한다든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급심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시 대법원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쪽에다 얘기하고 막 그 국회의원들이 그 선언하고 기자회견하고 결의문 채택해도 매번 하던 놈들이 이거 직시한 거는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다 알게 됐어요 국민들이. 아 윤석열 봐주려고 이러는 거네. 네, 짰네 짰어. 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야? 아니 그리고 진짜 윤석열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 진짜 고민이 들었으면 네. 지침을 네. 우리가 본안에서 다툰다고 했으니 그렇죠. 지침 본안에서 뭔가 해서 본안에서 혹시나 나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에 날로 적용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바로 그냥 야 딴 사람들은 다 날로 적용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법 같은 거 무시해도 우리는 법 위에 살고 있으니까 법 잘 모르겠고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이렇게 들려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예?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답답해서 밤중에 집회에 나오셔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퇴근하다 집에 가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광화문으로 다시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탄핵이 안 된다. 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회가 안 움직여준다라든지 이렇다는 이유로 군대를 팍 넣는 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론에 의해서 뭔가 임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임명 안 했던 작자가 희희낙낙거리면서 행복한 삶을 계속 산다. 공직자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명만을 위해서 70년도 더 된 전례와 이거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하는 놈들이 계속 검찰 수뇌부에 있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법을 지키면서 살지?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지켜? 내가 세금 왜 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군대를 넣겠죠. 나는 그날 넣을 것 같은데. 바로. 네, 제일 힘셀 때. 그럼요. 기운 좋을 때 바로 넣겠죠. 싹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난 한 분들 20년 해야지 이러면서. 뭐 20년만 하겠습니까? 예, 살아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근데 그런 길을 터주는 일을 헌재가 할 거냐?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있는 건데 구속 취소가 됐거든요. 걸어서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토리 끌어 안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어제 밤에 자다가 저 들어오니까 새벽에 제가 들어가니까 애가 일어나서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자야지 하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애도 못 보고 있어. 아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막 누구는 지금 길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삼보일배하고 단식하고, 예? 머리 깎고, 철야농성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헌재가 그래서 의원님, 3월 28일은 아닐 것이고, 언제 할까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3월 14일서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오늘이 돼버렸어요. 예. 참나 진짜. 9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하려면 오늘도 할 수 있죠. 오전에 통보하고 오후에 좀 늦게. 한 뭐 꼭 2일 3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시에 통보하고 한 4시쯤 해도 되잖아요. 예, 뭐 그 정도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넉넉하게. 5시? 예, 뭐 용산에서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려면 힘들 테니까 혹시 올 거면 한 8시쯤 해줄게 특별히. 아유 진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참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월요일도 아닐 것 같다는 불안. 월요일은 좀 어렵겠죠. 예, 월요일이 어렵고 통상 목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가능성 얘기도 하고 만약에 이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2명 플러스 알파가 끊임없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사실 이제 뭐 헌재의 판단을 두고 뭐 물리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끊임없이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네. 국민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네.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이런 것들에 이제 고려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그 8대0 결정을 내릴 때 광화문 촛불이 제일 신경이 쓰였다더라라는 얘기가 후문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광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이 어떤 마음인지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저쪽 무슨 법원 때려부시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민주적으로 뭔가 그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자꾸 드네요.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있고 노숙도 하고 있고 또 매일 8, 9km를 걸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오늘도 하시죠? 오늘도 하고 오늘 결정 안 나면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그럼 뭐 그거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국민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안 되신다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큰 위기입니다, 나라에. 아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 거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기속한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국가기관은.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애가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도 처벌은 없죠. 안 처벌 따르면 없어요. 뭐 어떻게 처벌 한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직무유기로 고발은 돼 있죠. 예, 저희가 아마 해놨을 예. 겁니다. 근데 수사는 안 하죠. 검찰이. 수사는 그 자식들이 하잖아요. 진짜 요새 미치겠어 진짜. 요새 욕하는 방송이 많아졌어요. 네. 진짜 욕하는 저희는 이제 그 욕은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나마 끝까지. 예. 공수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많은 예. 분들이 공수처 욕했는데 예. 사실 공수처 만드느라고 공수처가 큰일했어요. 제가 그때 예. 4+1 제가 주도했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대노에 중앙일보 기사 윤석열 대노 박주미 밀실의 주도 이래가지고 예. 제가 기소당했거든요. 참 저도 참 기소당하고 재판받으면서 속상했는데 예. 요즘 조금 위안을 받아요. 네,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번에 과정에서 물론 뭐 공수처 무능하다 비판도 많았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체포한 거고요. 아니 그래도 예. 검찰이 신경은 쓰잖아. 누가 그렇죠. 나를 째려보고 있구나라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예. 거는 어제 그 이병철 이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자기들 압수수색하면 공수처도 압수수색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공수처가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다. 공수처도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더 용기를 내야 되고 네. 공수처를 검찰들은 수사기관 취급을 안 해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공수처가 이번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기 할 일은 일단 해야 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자기 역할을 해야죠. 네, 하는 모습은 윤석열이 보여요. 이런 얘기했어요.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은 내가 처음 보았다. 그렇게 지가 얘기하고 제일 무도한데. 그래서 권영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고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근데 황당한 게 나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가셔야 세상무 되는데. 얘기를 또 하는데 네. 헌재가 결정 내렸잖아요. 네. 근데 안 따르고 있어. 이게 무도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도한 거죠. 근데 심지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성동은 그 국회의장이 왜 임명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거 강요죄래.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얘기한 게 강요죄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다 강요네. 네, 법원 재판 따르라 그러면 다 강요죄야.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욕이 나오네요. 네, 욕 나오잖아요. 네, 욕 나오죠. 네. 근데 진짜 그런데 의원님 차분하게 꼼꼼하게 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더 예, 길어지면 안 되는데. 화내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치면 안 되고 끈기 있게 뭐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할게요. 그 내일 우리 10시 30분 네, 오전 10시 30분. 예, 그 박주민 TV하고 취재 편의점이 함께 저희가 공동으로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탄핵 버스킹. 네. 내일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는 출발을 하여 행진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진은 해서 네. 아예 국회에서 해서 하고 출발할 하게 겁니다. 출발하는데 그 국회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시기 어렵다고 해서 아마도 내일은 이 인터넷 창에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시면 네. 그걸 가지고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김용민 김용민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네. 저하고 셋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국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